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일 최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보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개각,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뭐 당대표설,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행간에 숨겨진 말뜻, 이걸 한번 제가 유추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저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내각이나 대통령실 일부 참모진 개편 얘기를 질문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면 전환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인사를 너무 자주 하면 팀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1월 중순쯤에 소폭 내지는 중폭 정도의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개각 없다, 뭐 또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개각한다고 하면 그 개각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겠죠. 물론 정치를 하려고 이번에 뭐 장관직을 그만둔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듯하고, 어찌됐든 간에 뭐 쇄신이나 뭐 또는 국면 전환 아니면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개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이 1월 2일인데 지금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개각이 오히려 없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인사가 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되고 그다음에 법조인 출신이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저는 사람 쓸 때 학교나 지역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선거 때도 서울대법대 동기나 후배 검찰 출신들을 일부러 많이 피하려 했고 그것 때문에 불만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자가 질문한 거는 선거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얘기한 겁니다. 현재 그거를 살짝 좀 피해갔습니다. 현재 법조인 내지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들을 42명인가 뽑았는데 그것도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현재. 근데 그걸 살짝 피해갔습니다. 선거 때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이요,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인터뷰 내용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통계 자료나 뭐 자료 같은 걸 갖지 않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메모 용지하고 필기구만 가지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일반론이고 약간 피해갔다. 기자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피해갔다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질문은 현재 대통령실에 또는 현재 당에 검찰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질문을 한 건데 그거를 선거 때도 일부러 피하려 했다는 쪽으로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다.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이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간에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면서 이미 뭐 정치도 해봤고 다 유능하다고 검증된 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개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와 이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대략 그 뭐 본인들의 당대표 출마설, 이건 이제 끝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니까 기자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떠냐?
물론 이 질문은 당대표 출마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당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여기서 뭐 괄호 웃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설에 대해서 아직 내각에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로 보입니다. 그렇게 읽히는 거죠, 저희한테.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죠.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과 통화해서 업무 얘기해가면서 이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고 어떠한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가 당대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정계 입문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도 정무직입니다마는 그 전에 그래 내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심 단계를 딱 뛰어넘어서 그냥 당대표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는 제가 이 행간을 읽어보면 윤 대통령이 다짜고짜로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 한번 해볼래?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정치 한번 해볼래? 근데 지금 당대표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대표에 관한 질문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면 정치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국회의원부터 출마를 해서 당선돼서 하느냐 아니면 영선으로 바로 당대표로 갈 것이냐 당대표 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뭐 여러 가지의 단계별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다짜고짜로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계 입문 부분을 이만큼을 무더기로 드러내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텐데 드러내고 당대표 얘기만 지금 기자한테 얘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 인터뷰를 했다면 저는 이 질문 나오자마자 그걸 질문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얘기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치는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텐데 뭐 그 질문은 안 했습니다. 근데 당대표를 물었을 정도면 반드시 그 전에 이만큼 정계 입문 문제에 관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했을 것이고 물론 저의 추정입니다만 사고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생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쪽에서 놀다가 갑자기 뛰어넘어서 4차원처럼 저쪽으로 뛰어넘어가서 얘기를 하지 않죠 보통. 당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한동훈 장관의 정치 입문 여부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얘기를 묻죠. 정치를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한테 대표 출마를 물을 리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계 입문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도 답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교정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로서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봐서는 정치할 생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당대표 얘기가 오갔다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정계 입문 얘기는 두 사람 사이에 이만큼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걸 윤 대통령이 빼고 이 부분만 기자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행간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근데 당대표 문제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종합적으로 윤 대통령이 개각을 판단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순쯤에 개각하면, 개각한다고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장관직 내놓고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고 업무 대행을 하고 본인은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한다? 욕먹죠. 정계 입문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욕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청문회까지 그러니까 후임자가 청문회까지 마치고 취임하기 전날 한동훈 장관이 그만두고 뭐 대표에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3월 8일이니까 조금 더 남았는데 역산을 해보면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아마 한동훈 당대표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앞에 부분 얘기한 한동훈 장관의 정계 입문 문제는 이만큼 무더기를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빼놓고 기자한테 당대표 문제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문제는 당대표 얘기까지 거론될 정도면 정계 입문은 하는 거다.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권에서는 이미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는 뭐 두 사람 뭐 업무 얘기만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언제쯤 그만둘까?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아마 올해 연말이나 올 연말, 뭐 1년 남았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도 1년 거의 뭐 2년 가까이 장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장관 수업은 꽤 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정치권 진입을 위한 뭐 준비적 작업 이런 것들은 조금씩 올 하반기나 뭐 이때부터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이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걸 오늘 저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당대표 설 얘기를 한 부분에 거기에 숨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뭐 궁극적으로는 한번 지켜보시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여하튼 윤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이만큼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 입문 얘기가 좀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어디를 갈까? 비례대표로 갈 것인가? 지역구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에는 뭐 다 소문입니다만은 강남이나 서초는 뭐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즉시 당선이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배치할 경우에는 너무 꽃길만 간다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송파가 어떤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여의도에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야말로 소문인 거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 그 내용, 행간 이런 것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렇더라도 장관 그만둘 때까지는 시간이 꽤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씩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함께 좀 관찰해 보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여하튼 오늘 그 전후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궁극적으로 정말 정치를 할 것인가 한동훈 장관이, 뭐 그거는 조금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